자, 유전자와 단백질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목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사람의 모습, 뭐 얼굴의 형태 또는 뭐 키가 크다 작다 여러 가지 특성이 다 있다, 그지? 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책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지? 생물의 뭘 결정하는? 형질을 결정한다. 형질이라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런 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표현되어지는 형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유전 정보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우리 세포를 배울 때 핵 배웠지? 핵 속에 뭐가 있노? DNA가 들어있다. 그지? 우리 DNA 배웠잖아. 생명체 구성물질 할 때.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속에 뭐가 들어있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DNA가 결국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핵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 많이 봤죠? 이게 염색체죠, 그죠? 근데 원래 이 염색체는 평소에 어떤 형태로 있냐면요, 염색사, 여기서 말하는 염색사라고 하는 건 실사자를 써서 실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의 형태로 있다가 이 녀석이 뭐 할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뭉쳐지면서 응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한다? 염색체라는 모양을 갖춘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염색체는 결국 염색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염색사를 한번 분석해보면 염색체나 염색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염색사죠. 여기 하나의 실처럼 돼 있죠. 여기 염색사고요. 염색사를 좀 확대시켜 봤더니 여기 동글동글한 거 보입니까? 이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은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뭔가 실처럼 생기게 이렇게 휘감고 있다, 그죠? 요 휘감고 있는 거, 단백질을 휘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DN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되지. 단백질 하고요, 뭘로 이루어져 있다?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DNA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염색사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줄 거 줄까? 하나의 염색체에 그러면 한 분자의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분자의 DNA는 그러면 하나의 유전 정보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분자의 DNA에는 뭐다? 수없이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수없이 많은 뭐가 들어있다? 유전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 한 분자의 DNA엔 수없이 많은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아까부터 DNA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있느냐? 우리 잠깐 복습할까? 생명체 구성물질을 할 때 핵산이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뭘 가지고 우리 핵산이라고 하죠? DNA도 핵산이고 RNA도 핵산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 DNA든 RNA든 핵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나 RNA가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DNA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없이 많은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염기의 순서, 그걸 우리 염기의 서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염기 서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 유전자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DNA 속에. DNA 어디 있다고요? 염색사나 염색체에. 그리고 바로 그 DNA 중에서도 유전자의 정보는 염기 순서 속에 마치 암호처럼 저장되어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즉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형질이 발현되는지를 좀 보면 다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자, 봐봐라. 두 번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유전자에 따른 단백질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복습 잠깐 합시다. 너희들 단백질은 누가 모이고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죠? 바로 아미노산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지. 그리고 이 단백질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면 효소,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촉매, 그럼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아미노산의 순서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요, 이 아미노산, 저 아미노산 조합을 명령을 해줘야만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바로 그 명령을 뭘 가지고 하냐면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용해라, 또는 저거 이용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 지정을 받은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럼 만약에 DNA 속에 유전 정보가 잘못 들어있으면 아미노산이 잘못 지정될 거고, 그럼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질환이 되는 거고, 또는 그것 결국은 뭘 결정하는 거야?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봐.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냐 파란색이냐 이야기할 거거든? 야야야, 어떤 경우에 갈색 눈동자가 되냐면 이거야. 멜라닌 색소라는 게 많으면 갈색 눈동자야. 멜라닌 색소가 작잖아? 그러면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고를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지.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많으면 멜라닌도 많고 갈색 눈동자가 생기는 거야.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양이 작잖아? 그러면 뭐도 작게 되고 멜라닌도 작게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 눈동자가 된다는 거지. 결국 이거야. 효소가 뭔데 얘들아? 효소가 결국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지지 않느냐가 파란색 눈동자냐 갈색 눈동자냐 결정하는 거고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궁극적으로 DNA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색이냐 파란색이냐 결정하는 건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DNA의 염기 순서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 보면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 봐봐.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보세요. 페닐케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게 문제야. 원래는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만들어져서 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페닐케톤이 몸속에 쌓이지 않을 거야. 제대로 분해시켜 주니까. 근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페닐알라닌 분해하는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난모양 적혈구는 뭐냐면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인 거야. 야, 적혈구의 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게 뭐지? 우리 몸속에는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뇌로 가는 거거든. 근데 적혈구 모양이 난 모양이 되면 산소를 제대로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빈혈 오고 쓰러지고. 그것도 왜 그렇다? 적혈구를 만드는 거, 적혈구 자체도 단백질인데 뭐야? 단백질 만들 때 명령해주는 DNA의 정보의 문제.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다? DNA에 있는 정보가 뭘 만든다? 단백질, 효소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은 1번 문제부터 보자. 그림은 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A는 누가 봐도 뭐니? 이건 누가 봐도 염색체제. A는 일단 염색체. 그 다음 B하고 C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C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게 유전자죠. 유전자. 그리고 그러면 B가 뭡니까? DNA에 해당되겠죠. 기억 1번. A는 DNA와 단백질 맞잖아요. DNA와 단백질. 그게 염색사고 그게 뭉쳐지면 염색체. A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거 맞죠? 염색체니까. B는 인산, 당, 염기. DNA는 하나의 인산, 하나의 당, 하나의 염기. 맞아. 물론 그게 여러 개 모여야지 DNA가 되겠죠. 하나의 DNA는 C와 같은 부분이 하나뿐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한 분자의 DNA는 수없이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려서 답은 4번이다. 5번. C는 유전자고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 맞네. 답 4번.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보니까 파란색 눈동자와 갈색 눈동자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기억.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안 지느냐가 뭘 결정한다고 했어? 책에 지금 봐봐. 거기에 눈동자 색깔 동그라미 치세요. 갈색 눈동자, 파란색 눈동자. 뭘 결정한다고요? 눈동자 색깔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에 유전자는 결국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건 단백질. 밑에 적을까? 효소. 이게 결정하잖아. 멜라닌 합성 효소.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이 뭐니? 단백질 합성하는 곳입니다. 알아두세요. 리보솜이라는 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어쨌건 리보솜에서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합성된다? 아니죠.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눈동자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합성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자, 봐. 멜라닌은 색소입니다. 근데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멜라닌 합성 효소. 이것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는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진 않잖아. 색소의 고치세요. 양이 다른 거죠. 양. 종류가 아니고 색소의 양이 달라서 눈동자 색깔이 다른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죠. 기억.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3번은 그림 봐봐. 이게 뭐야? 기억이 합성되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 기억이 기능을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잖아. 전부 다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적던데요. 이거는 결국 멜라닌이 합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멜라닌이 기능을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나니까 멜라닌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눈 색깔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 색소잖아요. 그래서 답은 멜라닌. 기억은 멜라닌. 4번 또 나오죠. 많은 양의 효소가 있으면 멜라닌도 많아지고 갈색. 이렇게 답 찾아볼까? 기억. DNA 특정 부위에 눈색 유전자가 있다. 결국은 뭡니까? 눈색을 결정하는 건 뭐란 얘기죠? 유전자라는 거잖아. 그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는데? DNA 속에 들어있잖아. 맞잖아.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의 유전 정보는 저장되는 방식이 다르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유전 염기 서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 똑같잖아. 풀렸잖아. 좀 이따 하겠지만 다른 생물 종들도 있잖아. 사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람의 유전 형질은 유전자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 밑에 적을래? 효소. 여기서 말하는 합성된 단백질이라는 건 결국 효소 이야기하는 거죠.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입니까? 4번.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자란 가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가 뭐니 이거? 가가 난모양 적혈구죠. 난모양 적혈구.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 때문에 산소가 제대로 운반되지 않는 거죠. 나는 타이로신으로부터 멜라닌 색소 합성하는 효소가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나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멜라닌 색소 양이 너무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자, 기억. 가를 통해 유전자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야, 가를 통하는 것도 통하는 거지만 유전자는 유전 정보제. 그 정보가 뭘 합성하지?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근데 유전자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기억을 틀렸습니다. 니은 나의 효소의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맞잖아. 결국은 멜라닌 색소가 왜 없는데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없는 거잖아. 왜 효소가 없지? 효소가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합성하라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지. 맞는 말이네. 그래서 디귿. 유전자 이상은 결국 단백질 이상. 결국 이 단백질 이상이 뭘 만들어주는 효소의 이상이 생긴다는 거야. 양이 작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나타난다. 맞는 말.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6번 갈까요? 자, 지금 보니까 유전자 1이 효소 1을 만들고 유전자 2의 정보가 효소 2를 만들고 3의 정보가 효소 3을 만듭니다. 그죠? 기억? 유전자는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맞잖아. 효소 1은 A에서 B 가는데 필요한 효소고 효소 B는 2는 유전자 2에서 만들어지고 3은 3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맞잖아. 각기 다른 거. 니은 유전자 1회 이상으로 효소 1이 합성되지 않으면 얘들아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하노? 효소 1이 꼭 필요하지. 효소 1이 안 만들어지면 A에서 B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니은 틀렸죠. 미안. 맞네. 전환되지 않는다고 했네. 미안. 전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유전자 2의 이상이 생긴 곰팡이는 물질 C가 있을 때 아르지닌을 합성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얘들아, 문제에서 유전자 2의 이상이 생긴대. 그럼 뭐가 안 되노? B에서 C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지? A에서 B로 가거나 C에서 아르지닌 가는 건 가능하지? 근데 문제 조건을 닫았지. 뭐라고 했니? 물질 C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설사 B를 이용해서 C를 만들 수 없더라도 C를 가지고만 있다면 C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되는 데는 지장을 받나 안 받나?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하지 못한다가 틀린 겁니다. C가 있기 때문에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죠. (7번) 페닐케톤 요증은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 뇌조직이 손상되는 거다. 왜 이게 나타나느냐? 자, 봐라. 페닐알라닌이 분해돼서 뭘로 분해되노? 지금 타이로신으로 분해가 되면 문제가 없지. 근데 바로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분해되는데 뭐가 꼭 필요한 거야?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꼭 필요한 거야. 맞지? 근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안 만들어지면 뭐도 불가능해지노?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분해되는 것도 불가능해지지. 그러면 우리 체내에 뭐가 많아지는 거야? 페닐알라닌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과도하게 축적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 볼까요? 유전 정보의 흐름 봅시다. 자, 얘들아, 아까 쌤이 유전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 했냐? DNA 속에 들어있다고 했지?
이제 그러면 그 DNA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되노?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D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이제 배워볼 겁니다. 해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생명 중심 원리에서는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DNA하고 RNA의 차이는 뭐냐면요. DNA가 이중 나선이고 얘는 단일 가닥이잖아. 좀 더 안정적이어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에서는 DNA를 복제해서 원래 모든 건 다 물려주기 위해서 복제를 해야 되잖아. DNA에 저장된 정보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RNA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그 RNA가 들고 어디로 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인 리보솜으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백질의 형질을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서열. 그러니까 결국은 DNA는 뭘 가지고 있다? 아미노산을 어떤 걸 이용해라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DNA에 있는 정보가 뭘 지정해준다? RNA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이 한 20종류 되거든요. 그 20종류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지정을 받아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가 결국 그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자, 봐. 그거 하기 전에 아까부터 계속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뭔가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중가선 구조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가지고 이 두 가닥을 연결해 주는 건 염기와 염기의 수소결합이다. 그지? 예를 들어서 한쪽 가닥에 A가 있으면 상보적이기 때문에 A 맞은편에 T가 무조건 와야 되고, 한쪽에 G가 있으면 무조건 맞은편에 C가 와야 되고, 한쪽에 C가 있으면 G가 와야 되고, 한쪽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아미노산, 염기들이 쭉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바로 아까 내가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 봐라. 염기 3개가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냐면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정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라. 지금 DNA가 이렇게 염기를 가지고 있지. 자, 보세요. 요거 DNA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지. 근데 DNA에 있는 정보를 누가 받아가? RNA가 받아가지. 그럼 RNA는 또 DNA가 A면 U로 받아. G면은 C로 받아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A는 T인데 RNA는 T가 없거든. C면 G로 받아야 되지. 그러면 DNA A, G, C의 정보는 RNA 뭘로 전달됐어? UCG로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DNA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요. RNA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름 붙이는 겁니다. DNA 속에 있는 3개의 한 세트를 뭐라고 부른다?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GC가 1개의 3염기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기 RNA가 가지는 3개의 조합을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AGC가 3염기 조합이면 거기에 대응되는 RNA 코돈은 UCG가 되는 겁니다. UCG. 그럼 얘들아, 염기가 12개 있으면 몇 개의 3염기 조합이 있는 거야? 4개의 3염기 조합이 있는 거겠지. 맞지? 염기가 15개 있으면 몇 개의 코돈이 있는 거야? 5개의 코돈이 있는 거지. 3개가 한 세트니까. 15개면 3, 5, 15 아이가, 그지? 그리고 염기 순서 속에 내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바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다, 분명히. 자, 내가 물어보자. DNA 기준으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염기는 총 몇 종류야? A 올 수도 있고, T 올 수도 있고,
G 올 수도 있고 C 올 수도 있는 거 맞지? 몇 가지 가능하지? 4가지. 그리고 야 여기 A가 왔다고 해서 A가 못 올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인 거야? A, G, C, T 4가지인 거야. 여기도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야? A, G, C, T 4가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4가지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4의 3승이니까 아미노산 지정하는 코돈이라든지 아니면 3염기 조합은 총 몇 개의 정보가 될 수 있다? 64가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밖에 없지? 20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코돈이나 서로 다른 3염기 조합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다? 염기 3개가 한 세트이고 그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그림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나? 이거 2개. 맞지? 이거 뭐야? DNA 맞지? 자, 보세요. C가 오면 G가 오고 G가 오면 C 오고 T 오면 A 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상보죠. 그럼 잘 봐. 이렇게 2가닥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는 가닥은 DNA에서 서로 마주보는 가닥에서는 한쪽 가닥의 A와 한쪽 가닥의 T의 수가 뭐하다? 동일하다. 왜? 여기 T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무조건 맞은편에 A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T는 무조건 A 와야 되니까. 그리고 G와 C의 뭐도 동일하다? 수도 동일하다. 왜? 여기 C가 와. 그럼 무조건 마주보는 가닥에 누가 와야 돼? G가 와야 되잖아. 여기 C가 10개 있으면 여기 밑에 뭐 해야 돼? 밑에도 G가 10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 근데 아까 내가 RNA는 누구한테 정보를 받아온다고 했지? DNA한테 정보를 받아온다고 했지? 치만 봐. 야. 얘 지금 위에 가닥한테 받아왔는지 밑에 가닥한테 받아왔는지 확인하자. 여기 봐라. 여기 뭐가 있노? C가 있지? 치만 봐. C한테 받아왔다면 여기 뭐가 돼야 돼? G가 돼야 되지. 밑에 있는 G한테 받아왔다면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RNA는 누구한테서? 밑에 있는 요 가닥에서 정보를 뭐 해왔다는 거야? 받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용어 정리하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받아오지? 한마디로 3염기 조합을 코돈으로 받아오는 거 맞지? 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바로 전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 과정은 염기 서열에서 염기 서열로 정보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사는 그림 봐보세요. 요게 핵막이거든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전사가. 요게 전사거든, 그림에서. 요게 전사잖아요. 그러면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 봐. 야. 요거 뭐야? 하나의 3염기 조합. 둘, 셋. 지금 우리 눈에 몇 개 보입니까? 4개의 3염기 조합 보입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3염기 조합이 G 오면 C 오고 C 오면 G 오고 A 오면 U 와서 CGU라는 뭐가 되는 거야? 코돈이 되는 거야. 코돈. 코돈도 하나, 둘, 3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코돈 한 개당 아미노산 몇 개 지정한다고 했죠? 1개 지정한다고 했지? 자, 봐. CGU라고 하는 코돈이 첫 번째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겁니다. 얘하고 다른 정보의 GGU라고 하는 코돈은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거죠. 얘는 3을 지정하고 얘는 4를 지정하고 있지? 얘들아, 우리는 정보를 저장할 때 항상 암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아미노산 합성할 때는 그 암호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과정, 코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지, 그지?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 뭐를 번역이라고 한다고? 코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이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핵 속이 아닌 핵 바깥쪽. 세포 안이긴 하지만 핵 바깥쪽.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핵 속이 아닌 핵 바깥쪽. 그래서 세포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니까 리보솜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 결국 핵 속에서 DNA가 가진 정보를 RNA로 전사되고 이 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핵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리보솜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번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요거 있지? 염기 서열 속에 정보가 저장되고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면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 인체 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담당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뭐 하더라? 공통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돼지, 개, 소, 사람, 말 다 똑같더라는 거야. 왜 그렇지? 진화론에 의하면 바로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암호 체계들이 전부 뭐 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바로 유전암호 체계가 공통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전자 재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너희들 당뇨병 알지? 당뇨병. 당뇨병은 인체 내에 있는 포도당을 원래 분해시켜 줘야 되는데 분해를 제대로 못 시켜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뇨병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슐린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지. 사람한테는 사람 인슐린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번식이 빠르나 대장균이 번식이 빠르나 말할 필요 없이 대장균이 번식이 빠르지. 그지? 그러면 대장균에 있는 뭘 빼내는 거야? DNA를 빼내는 겁니다. 염색체를 빼낸다는 얘기지. 물론 주 염색체가 아닌 부차적 염색체를 빼내긴 하는데 어쨌건 염색체를 빼내서 효소를 이용해서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서 사람의 인슐린 합성 유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재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DNA 속에 인슐린을 합성하는 정보를 뭘로 대체한다는 거야? 사람의 인슐린 합성 유전자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장균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이제 대장균은 시간 지나면 뭐 하겠습니까? 번식을 할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전사와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겠지.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아미노산의 순서. 근데 그 아미노산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고 했어 내가? DNA 속에 들어있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비록 대장균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DNA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람이 쓸 수 있는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있잖아. 그럼 대장균이 열심히 번식하면서 뭘 만들겠어? 인슐린 만들 거 아니야.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딱 빼와가지고 사람한테 쓰는 게 바로 뭘 이용한 거다? 유전 암호 체계가 똑같다는 걸 이용했다는 거지. 똑같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너희들 그 7번 한번 풀어봐. 7번 7, 8, 9 세 문제 한번 풀어볼래? 7, 8, 9
7, 8, 9 세 문제. 자, 7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7번. 자, 문제에서 DNA 이중나선과 하나는 RNA래. 맞지? 찾아보자. 야야. 얘들 둘은 우라실이 없고 뭐 티민이 있고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가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DNA니까 다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RNA가 돼야 돼. 맞지? 그 다음 가와 나가 서로 마주보는 DNA니까 가의 아데닌과 무조건 나의 티민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가의 구아닌과 나의 사이토신이 같고 두 개 같고 역시나 가의 타이민과 나의 아데닌 같아야 되지. 그 다음 자, 요 RNA가 얘들아 가로부터 전사된 건지 나로부터 전사된 건지 찾아보자. 보니까 야야야 여기 22개가 뭐야? 구아닌이지. 만약에 이게 나한테 전사됐으면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지 않지? 아, 그러면 누구로부터? 가로부터 다로 뭐 되었다? 전사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가에서 다로 전사되었다고 맞잖아. 봐봐. 33개, 33개, 22개, 22개. 여기 28개니까 아데닌은 우라실로 받아야 되니까 미음이 28개가 돼야지. 가의 타이민을 아데닌으로 받으니까 리을은 17이 되면 되지. 기억하고 니은 다음 50 맞고 디귿과 미음 28개로 같은 거 맞고 리을 17 맞고 가나 DNA 다 RNA 맞고 5번이 틀렸네. RNA는 누구하고 상보적이야? 가하고 상보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자, 기억에 뭐라고 적어야 되니 얘들아? 잘 봐. 그림 잘 봐야 돼.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가닥은 뭡니까 얘들아? DNA입니다. 요게 뭐니? 요게 RNA.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두 가닥. 요거랑 요거는 DNA고 요게 뭡니까? RNA. 그래서 요게 이제 전사를 받아가지고 딱 빠져나온 거잖아.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A면 누가 와야 됩니까? T가 와야 되고 A면 T고 C면 G 이렇게 오셔야 되죠. 그래서 봐봐리 TAC가 3전기 조합, TGT 3전기 조합, AAC 3전기 조합. TAC로 전사된 AUG가 코돈, ACA도 코돈, TTG도 코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가는 핵 내부이다. 그렇지. 전사 과정은 핵 내부. 나 과정은 리보솜. 나 과정이 뭔데 얘들아? 나의 저거 번역. 이게 번역이잖아요. 번역은 단백질 합성. 리보솜. 오케이. 기억의 염기서열 TTG. 오케이. 니은은 DNA로부터 전사되어 만들어진다. 니은은 뭔데? RNA잖아. RNA는 DNA로부터 전사되어 만들어진다. 맞잖아. 5번. 야야야.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돈.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돈은 뭡니까? AC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아, 미안. 쌤이 잘못 적었네. 이거 DNA라고 해놓고 잘못 적었네. 미안. 여기 기억은 RNA잖아. 그지? RNA니까 A 오면 T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돼? U가 와야 되지. UUG가 돼야 됩니다. 쏘리. 왜냐면 RNA는 T가 없잖아요. U가 있잖아요. 미안.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돼야 됩니까? UUG가 돼야 되지. 그럼 답 나왔네. 누가 답이야? 3번이 답이네. TTG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UUG라고 해야 되지. 장이야, 요거 RNA잖아. 맞아? 요게 RNA잖아. 요거는 뭐야? DNA A는 뭘로 받아야 돼? 그래서 UUG라고. 이게 이거야. 요게 빠져나와서 요거야. 같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 9번. 문제 줄 거 전사과정의 일부래. 그럼 얘들아, 전사과정의 일부면 사슬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DNA, 하나는 RNA란 얘기지. 빨리 U를 찾아. 요거 U 맞나? 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요거 U 맞나? 책에. 요거 U 맞지? 그럼 얘가 뭐야? 사슬 니은이 RNA. 사슬 기억이 DNA가 되는 거지. 기억, 유전 정보는 사슬 기억으로부터 니은으로 전달된다. 맞는 말. 이걸 뭐라고 해?
전사. 사슬 기억은 전사가 끝난 후 세포질로 나간다. 고치세요. 세포질로 나가는 건 누굽니까? RNA 니은입니다. 번역에 사용되는 코돈, 코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RNA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니은에 있다. 맞죠? 그리고 코돈 몇 개 보이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보이겠죠? 그럼 코돈이 네 개니까 아미노산도 네 개 지정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내가 어려운 건 풀어줬는데 이거 다 풀어서 오세요. 다음 주에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 요 내용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